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예, 저는 이번에 첫 출연을 하게 된 이승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승환 과장입니다. 네, 요즘 날씨도 좀 많이 무더운데 혹시 홍승환 과장님은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2주 동안 푹 쉬다 왔네요. 아, 당연히.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도 이런 더운 여름 날씨에 휴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저는 헬스케어 업종 중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홍승환 과장님은 저는 스마트 항만에 속한 서우전기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유한양행 렉나자 무제한 무료 공급 유일한 정신계승이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폐암 환우들에게 무료로 1차 치료제인 렉나자라는 약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비싼 1차 치료제 렉나자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것은 환우들에게 정말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었고, 또한 회사 역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 세계 여러 가지 좀 암들이 있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이 발병률이 높은 암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희는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간암이지 않을까요? 예. 보통 간암이라도 많이 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 두 번째는 폐암이고요. 그렇지만 사망률의 1위는 역시 폐암입니다. 압도적으로 좀 많고요. 전체 1,900만 명 정도가 매년 새로운 암에 걸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1,000만 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은 대략 연 한 120만 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제약사들과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이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사실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역시 투자 아이디어로서 과연 항암제라는 부분을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했었던 거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합성 화합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암이라는 부분 역시 세포기 때문에 이 합성 화학물은 나눠서 암을 치료했던 게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표적 항암제라는 부분이고요. 암이라는 부분에 표적을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또한 치료율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면역 항암제, 대사 항암제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표적 항암제 시장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가 제일 큰 항암제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3단계, 4단계는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적 항암제 쪽입니다. 네. 표적 항암제 중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그리소라는 약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그리스요? 네. 좀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약이고요. 전 세계 매출량 7조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1차 치료제인데 연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급여 쪽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치료제에 관해서 잠깐 한 단계, 두 단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적 항암제도 몇 세대로 나뉘는데요. 그 전에 표적 항암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들어보셨나요? 하나만 집중 공격하다 보니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바로 내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각 항암제마다 내성 부분이 있고요. 이 내성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이레사와 타세바 같은 경우는 쓰다 보니까 내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1세대가 그랬고 그 다음 2세대, 그 다음 3세대로 넘어가는데 3세대가 바로 타그리소라는 약이고요. 1세대 대비 85% 정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역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내성 부분이고요. 이 내성 부분 MET 증폭이라는 부분 내성을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증폭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표적 항암제가 또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얀센에서 나오는 이바나맙 타납이라는 약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타그리소라는 약이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월등했고요. 매출 역시도 22년도 기준 7조 정도로 아주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MET 증폭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표적 항암제 또 따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적 항암제 3세대 중에서 타그리소에 필적할 수 있는 것 중에 렉나자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에서 나온 약이고요. 잠깐의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렉나자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에서 만들고 나서 오스코텍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요. 오스코텍은 다시 이거를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 유한양행은 다시 이걸 가지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입니다. 이쪽 기술 이전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넘어갔던 약입니다. 렉나자라는 약 같은 경우는 기존 타그리소보다는 대략 10% 정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임상 결과가 그렇게 좀 나왔었고요. 그럼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좋은 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약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보면 기존에 좋은 약이 있으면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익보다는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점이나 부작용 같은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하고요. 대신에 효익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면 보통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얀센은 어떤 전략을 쓰기로 했냐면 아까 타그리소에 여러 내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내성이 혹시 어떤 거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좀 어렵습니다. MET 증폭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MET 증폭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아미마타밤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렉나자와 아미마타밤을 두 개를 같이 병용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까지 같이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현재 임상 결과를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이 임상이 대략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내년쯤에 아마 나올 거로 얘기가 있었고요. 만약 이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거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투자의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죠. 네,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뛴 적이 있어요. 며칠 전쯤에.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슨앤존슨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렉나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MET 증폭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이 임상이 마리소파라는 부분인데 이 임상과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원래는 내년도에 나오기로 했는데 올해 말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이 올해 말에 발표를 했던 건 뭐냐면 기존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시간이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같이 말씀드렸던 오스코텍 역시도 같은 형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투자에 대한 시간이 좀 더 빨라졌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엔 모든 약은 임상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성공할 가능성에 관해서 그렇죠.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아스코에서 임상과 관련된 발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발표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레이저 티밋과 아미바타밤이라는 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거의 비슷한 병용요법을 사용했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MPFS, 무진행 생존기간이라는 부분이고요. 기존 타그리소보다 대략 33.6개월 중, 타그리소는 한 18.9개월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33.6개월 정도의 생존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아직 더 늘었지만 이게 그 1차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즉 회사에서 얘기했을 이것보다 좀 더 길다라는 부분이고요. 인원은 적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나올 올해 말에 있을
마리소프와 관련된 임상보험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00%는 아니지만 약간의 힌트가 더 나았다.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한양에 관해서 잠깐 좀 레포트 나온 걸 잠깐 공유를 할게요.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 중에서 2분기 영업 실적에 관해서는 컨센서스 대비 30.3% 상회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레이저 티, 렉나자와 관련된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10월 달에 또 다른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종양 학회 부분이고요. 날짜는 10월 20일에서 24일에 예상이 되고요. 초록이라는 부분이 먼저 공개가 됩니다. 대략 회사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할지 발표 부분인데 그게 대략 10월 16일쯤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타이밍 맞춰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사실 적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렉나자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의 방향성은 동일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중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같은 헬스케어 업종,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업종이 되는데요. 유한양의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쪽 오스코텍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프라인과 실제 약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오스코텍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성향에 맞게끔 투자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항만의 이제 서호전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반기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이제 하반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조금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활용하는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혹시 차장님께서는 뭐 기획재정부에 올라오는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보진 않고 사실은 잘 안 봤습니다. 네. 네, 이 기획재정부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정책 부분에 한눈에 보는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탭이 되게 많은데 이 한눈에 보는 정책에 들어가시면 그 매년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에 대한 브로셔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연간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건 연간 자료인데 이 03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에 대해 있는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이 모두 오른 점이 좀 신기한 점이고 이게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매년 나오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뭐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라고 해서 우주 탐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상반기에 조금 좋았잖아요. 네, 맞죠. 방송에서도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긴 했는데 이제 한 번씩 시세를 내고 조금 잠잠해져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탄소 중립이나 그리고 뭐 AI, 반도체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특수 영상 콘텐츠 쪽으로 이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섹터들이 다 핫했던 섹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섹터들을 제외하고 조금 안 오른 섹터를 보다 보니까 스마트 항만이라는 그 섹터가 보였고 정부에서 공교롭게 25년까지 국내에 있는 항만을 스마트화한다라는 정책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넘어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네요. 네. 그래서 뭐 올해가 지나고 24년도에 이제 이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또 이 브로셔가 올라오는데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그 해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서호전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요. 우선 서호전기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 보시면 거의 변동성이 없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주식 거래량도 없고 호가도 이제 거래를 하시다가 보면은 되게 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드릴 때 시장이 조정이 있을 때마다 네. 분할로 조금 접근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도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한 번씩 시세를 냈었잖아요. 네, 맞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그 가격입니다. 어, 회사가 뭐 크게 나빠진 것도 없고 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위치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어서 매매하기 좋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장점으로는 배당이 굉장히 크다는 배당이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 정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7%나 한다고요? 웬만한 은행 예금 적금 그리고 저희 증권회사에서 뭐 RP 예.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고 있어서 예. 숨겨진 약간 배당주로 또 아, 불리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길게 롱텀으로 투자하시고 배당 투자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가 선박이 들어오면은 크레인을 이제 야드로 옮기고 야드에서 이제 이송하는 화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레인도 사람이 조정하고 뭐 자동차도 사람이 조정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 모든 거를 자동화시켜서 이제 플랫폼화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레인 자동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의 대체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 항만의 관련주로 서호전기가 뽑힌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사와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멘스?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사와서 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입힌 후에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하드웨어를 사온 다음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 제품을 해외에 있는 국가들로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항만의 이제 역사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아. 했고요. 그 이후에 독일 그리고 네. 미국. 혹시 마지막이 어딘지 아시나요? 마지막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싱가포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군요. 네. 204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이제 스마트 항만 터미널을 만든다라고 해서 서호전기도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수주를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 트렌드가 네덜란드, 독일,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2040년까지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의 이제 대표 국가라고 하면은 현재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요 항만들을 스마트화하는 한 나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탄생한 기업이 ZPM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글로벌 MS 거의 한 60에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서호전기도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수주를 할 때 이 회사를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ZPMC로 납품했던 레퍼런스가 많이 있는 회사여서 앞으로 뭐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서 꼭 메모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배가 들어오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야드로 옮기고 야드에서 이제 트랜스퍼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서호전기 같은 경우는 암벽 크레인도 스마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네. 트랜스퍼 크레인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크레인 모두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에서 트로이 목마 사건이라고 과거에 그 화웨이를 이제 미국이 겨냥하고 제재를 많이 가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ZPMC라는 기업을 겨냥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미국에도 이제 ZPMC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항만도 얘네가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국내 스마트 항만에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국내 쪽으로 수주 물량이 조금 감소하고 그 물량을 서호전기가 그냥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항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혹시 어떤 항만들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우선 부산은 제일 크니까 부산항.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도 포함되지 않나요? 있습니다. 아, 인천도 있나요? 예. 있고 그리고 새롭게 네. 개설되는 건 광양항이 있는데요. 예. 네, 그쪽의 물량을 이제 ZPMC가 일부 가져가고 그 물량을 일부를 이제 서우정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5월달에 사우디 교통부 장관님이 오셔서 예. 저희 부산항을 시찰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서우정기가 또 공교롭게도 과거 사우디 쪽으로 수주를 했던 이력도 있거든요. 네옴시티 외에 사우디에서도 되게 큰 항만을 이제 개발 중인데 그쪽으로도 ZPMC를 통해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앞으로 전망이나 그런 부분, 특히나 뭐 배당이라는 부분까지 더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AI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꾸준히 올라가는 섹터가 조선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과 AI 두 가지를 결합한 섹터가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 스마트 항만이라는 섹터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 롱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시세도 나온 적이 없는 종목이어서 길게 봤을 때 투자하기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무더운 여름날 휴가 같은 종목과 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하나투자증권의 8월 달의 투자 전략은 페이스 조절이 현재 조금 필요하다는 점, 또한 주식시장의 색깔 변화에 업종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기회를 포착하는 점입니다. 하반기 국내의 물가의 반등 가능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더디 회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8월 주도주의 쏠림이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그린라이트는 세밀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고객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